정은희 씨가 신의 21에 그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는 1996년부터였죠. 그런데 95년에 영챔프라는 만화 잡지의 신인상으로 이제 당선을 했어요. 근데 초창기의 신의 21은 만화 장르도 다뤘거든요. 그리고 만화 담당이 오은하 기자였는데, 오은하 씨가 그 정은희를 인터뷰를 했어요. 그런데 인터뷰하고 와서 저한테 우리 이 잡지에 뭔가 좀 참여시키면 좋겠는데 영화하고 만화를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거면 시리즈면 어떻겠냐. 그래서 우리가 그 영챔프 당선작이 리모코니스트인가 그랬어요. 그거 보고 그 우리하고 감각이 딱 맞더라고요. 그래서 시작해보자 그랬는데 거의 뭐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거 너무 딱이네. 그렇게 생각을 했죠. 그 신의 21이 물론 이제 그 키노에 비해서는 좀 대중지향적인 잡지기는 했고 주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중지향성을 없앨 수는 없었는데,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진지한 어조를 유지하려고 꽤 노력을 많이 했죠. 그 이제 좀 진지한 평론도 많이 실었고, 그런데 저는 사람도 그렇고 잡지도 그렇고 일종의 유머 감각을 잃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해요. 그건 전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제가 좋아하는 모든 위대한 영화에는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. 그 안에 깊이 내장된 보이지 않는 유머 감각이 다 있습니다. 저는 정은희 만화가 바로 이 잡지, 신의 21이라는 잡지의 인격체, 유머 감각의 정수를 만들어준 그런 코너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건 그냥 뒤에 붙어 있는 재미있는 사이드 메뉴가 아니라 신의 21의 되게 본질적인 어떤 요소가 되었고, 또 그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의 21을 좋아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원래 이제 영화 잡지라는 게 영화를 그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보자라는 취지의 잡지였고,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영화라는 컨텐츠를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진지한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잡지 속에서 풀어내고 있지만, 정은희 만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거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열었던 것 같아요. 특히 전혀 다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만화라는 장르와 영화를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, 그런 새로운 지평이 특히 이제 뭐 정은희 만화의 기본적인 풍자 그리고 패러디, 이것이 효과적으로 발휘가 돼서 뭐 신의 21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로 정착이 된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장수 코너가 됐고, 또 이런 만화가 신의 21이라는 잡지에 잘 어울리고 또 좋은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신의 21의 연재를 처음 시작할 때 정은희 씨는 아마 창원에 살았던 것 같아요. 창원에서 자랐거든요, 어린 시절에.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만화를 원화를 그려가지고 우리한테 아마 제 생각에는 우송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가끔 이제 그리는 게 늦어지잖아요. 마감을 못 맞추잖아요. 그럼 우송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열차 타고 막 헐떡헐떡하면서 열차 타고 올라왔던 기억도 나고,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제 아직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항상 외장하드를 들고 왔어요. 그거는 이제 이분이 서울하고 일산에 살던 시절도 있었다고 제가 기억하는데, 아마 이제 서울에 살 때였던 것 같아요. 마감날이 되면 우리가
되게 이제 뭐 금요일 날 밤새면서 마감을 하는데 자정쯤에 외장하드를 들고 들어와요. 우리 그래서 항상 그때는 이제 내가 편집장이 편집 기자하고 남아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인데 그때 항상 이렇게 들어왔던. 그냥 정말 고생이 많았던 것 같고요. 덕분에 신의 20일 일하면서 즐거웠고 100%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. 왜냐하면 정훈이가 마감이 너무너무 늦었어요. 그래서 마감을 최종적으로 기다리는 편집 기자와 편집장의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응징해 줄까라는 그런 마음도 항상 가지게 만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. 하지만 막상 그림을 보고 나면, 도착한 마지막 그 원고를 보고 나면, 그래, 이번 주도 잘 넘어갔네. 또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냈네라고 하면서 계속 그 마감 독촉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마감을 훌훌 털어냈으니까 더 새로운 실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작품들 또 계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정훈이 만화에 가끔씩 신의 20일 편집부가 등장을 했어요. 신의 20일 편집부가 등장을 한 만화들이 저희 내부에서는 아주 인기가 폭발이었는데, 특히 전 편집장인 그 허문영 편집장이 뭐 팀장으로 나온 그 만화도 있었고, 나중에 이제 편집장으로 나온 만화도 있었는데, 그 작품들이 되게 재밌었어요. 그리고 신의 20일에 나왔던 정훈이 만화 중에 편집부에서 정훈이가 가장 애정을 갖고 재미있게 그렸던 캐릭터가 아마 허문영 전 편집장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창간 6주년 무렵에 그 정훈이가 그린 특별 기획이라고 이제 그렸는데, 그렸다기보다는 이제 고백 같은 걸 했어요. 그래서 사건과 실화라고 해서 그동안 정훈이 만화를 하면서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본인이 이제 그 사건 취재처럼 해서 썼던 기획이 있는데, 그때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 허문영 전 편집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때 나왔던 인용했던 만화를 보면 당시에 이제 허문영 팀장이죠. 멘트가 이렇습니다. 정훈이 마감이 워낙 늦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. 우리의 퇴근을 연장시키는 악랄한 놈입니다. 제의가 없어도 마감은 한다는 걸 보여줘야죠. 라고 편집장한테 얘기하는 컷이 있었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. 그리고 허문영 편집장의 캐릭터를 너무 잘 그려서 이 뒷이야기가 뭐냐면, 허문영 당시 이제 취재팀장한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. 아는 사람이. 너 신의 20일 갔냐?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. 그 만화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만화만으로 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내다니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. 정훈이 제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. 영화 만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, 제가 이제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, 그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찌질하고 약간 그 야비한 인간으로 묘사를 해서, 이자가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, 약간 마음이 상해 있는데, 희한하게도 주변 동료들은, 신의 20일 동료들은 이게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럴 때 정말 기분이 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동의를 해주면 되는데,
그런 찌질하고 야비한 그 인물 묘사에 이 동료들도 동의를 하는구나.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.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정훈이가 뭐 누구나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재 같아요. 그냥 말 그대로 천재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지붕 뚫고 하이킥을 만든 김병욱 PD를 천재 예술가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의미에서 천재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.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찌질함 혹은 약간의 야비함. 하지만 그것이 결코 세상을 해롭게 하지는 않는 정도의 어떤 찌질함과 야비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웃음을 만들어내고 결국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어떤 화해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코미디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더구나 이제 정훈이는 그 모든 것을 오리지널 스토리가 아니라 일종의 패러디라는 어떤 구속을 통해서 오리지널 텍스트의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고도 말할 수 있죠. 그래서 이 천재가 그렇게 그려냈으니까 제가 사실 할 말은 없죠. 그리고 주변 동료들도 그렇게 봤다니까 꼼짝없이 이제 저는 그 능수능란한 패러디에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한테 항복했다 속으로 그렇게 되낼 수밖에 없었죠. 그 또래 남성 독자들이 좀 더 많이 좋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또래라는 게 사실은 지금은 나이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남기남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의 부캐 같은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 남기남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항상 그렇진 않지만 보통은 이제 20대 청년 뭐 이런 설정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 시기를 그들이 겪었을 법한 이제 어린 시절들이 많이 투영이 됐거든요. 그래서 뭐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뭐 활동을 했다거나 뭐 예전에 뭐 수면의 과학 같은 그런 영화에 대한 패러디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그렇게 거쳤던 사람들한테 더 많은 공감을 얻었을 것 같거든요. 그게 이제 그 80년대, 90년대 뭐 이럴 때 중학교,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런 세대들한테 특히 또 남자 고등학생, 남자 중학교 이런 걸 거친 경우에 더 많이 와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정훈이의 천재성은 뭐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. 말 그대로 그 놀라운 패러디 능력에도 있지만 제가 정훈이 만화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패러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쾌함, 유머 정신 그 밑에 굉장한 연민이 있어요. 그 연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웃으면서 보다가 갑자기 사람을 울컥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완전 항복시키게 만드는 이 유머라는 것도 이 사람한테 어떤 기술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한테 내장된 정신인 것 같고 또 그 유머 속에 담긴 연민도 이 사람한테 내장이 돼 있는 어떤 정서적인 일종의 DNA 같아요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이건
그 뭐랄까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만화가 늘 태어나는 것 같아요. 이렇게까지 오래 하게 될지는 몰랐어요. 작년 12월로 끝났잖아요. 그러니까 거의 뭐 20년 넘게 했는데, 그러니까 처음 정훈이 씨가 1972년생이니까 처음에 시내 21의 연재를 시작할 때는 20대 중반이었잖아요. 그런데 나중에 끝날 때는 거의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. 그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연재를 끝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리고 본인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제 자신의 주인공과 함께 그 만화가 자신도 좀 너무 나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? 그러니까 시내 21 독자들에 비해서 조금 너무 나이 들어간다고 여기지 않았을까? 그래서 아마 스스로 좀 내려오고 싶었던 거는 아닌가,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. 뭐 언젠가는 다 이제 시작한 것은 끝이 있으니까 참 아쉽긴 하지만 오랫동안 같이 했었고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시간이 진짜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본인도 그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하던데 정말 많은 시간을 시네21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본인에게 좋은 경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일단 올해도 해먹었다. 이거 올해도 해먹었다. 근데 좀 더 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좋았을 텐데 우리가 좀 부러워하는 게 그 미국의 로커들은 백발이 성성해서도 아직 60대가 돼서 기타 치면서 록 음악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정훈이도 좀 그렇게 오래오래 더 오래 저보다 지금 제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구나. 하지만 뭐랄까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. 정훈이 씨도 이제 나이 들어가는 것은 알겠지만 부디 그 못된 유희 정신은 끝까지 버리지 말고 작품 활동하면 좋겠다.